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기사 필기 2019년 제2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 산업안전관리론 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담배를 피워서 안 될 장소에 우리가 사용되는 금연 표지를 물었네요. 그죠? 해당하는 것은 있습니다. 자, 일단 금연 표지는 하지 마라는 걸 나타내죠. 금지 표지가 되죠. 그죠?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요 안전보건 표시의 종류 반드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안전보건 표지는 실기까지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별표 3개, 그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고요. 2번 문제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령에 제시된 등급별 정기안전 점검의 실시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요. 자, 정기안전 점검이다. 그죠? 안전 등급이 A등급, B, C등급까지는 반기에 1회 이상 하면 되고요. D, E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무슨 등급이라고 했냐면, 옳지 않은 거. A, B, C까지는 반기에 1회 이상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틀렸네요. C까지가 반기 1회 되어야죠. 틀렸죠? D하고 E는 1년에 3회. 틀린 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내전압용 절연장갑의 성능 기준에 있어서 절연장갑의 등급과 최대 사용 전압이 옳게 연결된 것은 있습니다. 자, 00, 01, 2, 3, 4 등급이 있었다. 그죠? 자, 일단 교류를 보겠습니다. 500, 1000, 1500 아니라 7500, 17000, 26500, 36,000 요거 암기하시고요. 곱하기 1.5배를 하면 직류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옳게 연결된 것은 그죠? 현재 1번이 맞네요. 00 등급 500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안전관리 근본 이념에 있어서 그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 됐습니다. 일단 안전관리는 사고로 인한 손실이 줄다 보니까 기업에서 경제적 손실이 예방되겠죠. 생산성이 향상되고 품질도 향상되고요. 이 근로자가 다치는 게 없어지다 보니 사회복지까지 증진될 수 있습니다. 수용도를 향상할 목적은 아니죠. 그죠? 틀린 건 1번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앞 기출에 나왔지만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다음 설명에 가장 적합한 조직의 형태는 있습니다. 과제 중심이에요. 특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재능을 여러 부서로부터 임시로 집중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고요. 완료하며 해체해서 다시 본래 부서로 복귀합니다. 자, 이렇게 과제 중심의 조직을 프로젝트 조직이다 라고 했죠.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통계적 재원인 분석 중에서 특성하고요. 요인의 관계를 도표로 하여 어골상 그려갑니다. 제일 큰 재해가 났고 직접 원인이 있었고 그 간접 원인으로 나갑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는 걸 특성 요인도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7번 넘어가겠습니다. 제휴율 계산 반드시 풀어보셔야죠. 그죠? 자, 근로자 수가 400명이고요. 주당 45시간을 연 50주 근무합니다. 재해 건수가 210건이네요. 근로손실일수 800일이었습니다. 강도율을 계산하라. 단 출근율이 95%입니다. 자, 강도율의 공식부터 적어볼게요. 강도율은 밑에는 총 근로시간 수분에 재해가 강하다라는 건 일을 못하고 쉬는 날짜, 근로손실일수고요. 근로손실일수 복잡하니까 동그라미 3개 붙여주자 했습니다. 총 근로시간수 계산할게요. 400명 곱하기 45시간씩 50주이래요. 요대로 곱하면 100% 출근입니다. 그죠? 100%라는 건 퍼센트 떼면 1이기 때문에 곱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출근율이 95%예요. 퍼센트 떼면 0.95잖아요. 그래서 요때 곱하기 출근율 95% 곱해주는 거. 그죠? 기억하시고요. 근로손실일수는 800일입니다. 곱하기 10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0.94가 나오고요. 제휴율은 단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재조사를 할 때 유의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재발 방지 목적보다 책임 소재 파악을 우선으로 하는 기본적 태도. 틀렸죠, 그죠? 재조사를 할 때의 목적은 같은 재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이지 책임 소재를 찾기 위한 건 아니다, 그죠? 목격자 등이 증언하는 사실 이외 추측의 말은 또 신뢰성 있게 받아들인다 아니죠, 그죠? 참고만 해야죠. 가장 적절한 거라고 했네요. 틀렸고 틀렸다, 그죠? 2차 재해 예방과 위험에 대한 보고 착용하고 조사하는 거 좋고요. 조사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단독 아니죠. 반드시 2인 이상이 객관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그죠? 맞는 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했을 때 선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인데요.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로부터 2주입니다. 14일 이내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재해 손실비 평가 방식 중에서 시몬즈 방식에서 재해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요거 파란색 별표 해볼게요. 자, 무상해 사고는 물적 손실입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의료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은 상해다. 그죠? 사람이 안 다쳤으니까요. 이번에 휴업상해는 영구 일부 노동불능, 일시적 노동불능상해를 말한다. 그죠? 휴업상해라는 건 일단은 일을 못하고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구 일부 노동불능, 앞으로도 일을 못하거나 일시적 노동불능, 일정 기간 동안 아무 일도 못하니까 휴업상해다. 그죠? 응급조치상해는 응급조치 또는 8시간 이상의 휴업 의료조치상해는 쉬는 거잖아요. 근데 응급조치는 1일 미만의 치료를 받고 다음부터 정상 작업에 임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8시간 이상 요거 틀렸죠? 통원상해는 일시 일부 노동불능, 오전에는 통원 치료받고 오후에 일하거나, 그죠? 의사의 통원 조치를 요하는 상해입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1번 위험 내지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직장이나 작업의 상황 속에서 숨어있는 잠재 위험 요인을 도출한다. 맞다, 그죠? 행동하기에 앞서 위험 요소를 예지한다는 건 미리 알아보는 거다. 예측해 보는 겁니다. 위험의 포인트나 중점 시시 사항을 지적 확인합니다. 뭐가 제일 위험하다 지적 확인하는 거 좋은데요. 직장 내에서 최대 인원 단위로 토의하는 게 아니라 소집단 토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작은 인원이 모여서 하는 토의다라고 해야죠.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의 도급인 사업주가 작업장을 순회 점검해야 하는 주기로 올바른 것은 했습니다. 자, 도급 사업할 때 순회 점검인데요.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광업, 서적 잡지나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비금속 원료 재생업까지는 2일에 한 번 해야 됩니다. 그 밖의 사업은 일주일에 한 번이다. 그죠? 위험한 건 2일에 한 번, 그 밖에는 일주일에 한 번인데요. 건설업이니까 2일에 1회 이상,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포함해야 할 내용이 아닌 것, 시기까지 중요하죠. 우리 회사에서 지켜야 될 규정 안에는 일단 조직과 직무, 누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 교육, 그죠? 그 다음에 작업장의 안전이나 보건 관리 들어가 있고요. 이상시 조치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조사하고 대책 수립에 관한 거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산업재해 보상 보험은 필요 없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무죄 운동 추진 기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그때 그 장소의 상황에 즉응하여 실시합니다. 그래서 즉시 즉응법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공구 박스를 깔고 앉아서 한다. 그래서 툴박스, 공구 박스를 깔고 앉아 하는 미팅.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즉시 한다. 그래서 즉시 즉응법이라고 하고요. TBM이라고 합니다.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재해 원인 중에서 물적 원인, 불완전한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보호구를 미착용한 건 사람 잘못이죠. 요거는 불안전한 상태, 인적 원인이다. 그죠? 방호장치의 결함, 조명 환기 불량, 불량한 정리 정도는 불안전한 상태에 해당하겠습니다. 16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준기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거 시기에 굉장히 잘 출제됩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의 양준기는요, 크레인, 호이스트를 포함합니다.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들어가는데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짐을 싣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 되어야 하고요. 곤도라, 승강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그죠? 컨베이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예. 더 넘겨야 되네요. 그죠? 한 번 더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사금액이 얼마 이상인 건설업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합니까? 했는데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는 건설업에서 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이죠. 자, 토목은 150억 원이었습니다. 그죠? 답은 2번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18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에 포함되지 않는가 했습니다. 자, 여기서 최근에 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율안전 확인 대상에서 자, 기압 조정실 삭제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빼고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법 다시 한번 볼게요. 공작기계로, 그죠? 일단 철판을 잘라요. 그래서 자른 면을 다듬어 줘야 됩니다. 연삭기, 연마기로 갈아요. 그러고 철판을 잘랐는데 또 나무도 자르겠습니다.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로 나무를 잘라요. 또 식품도 파쇄 분쇄합니다. 식품 가공용 기계로 식품을 파쇄 분쇄해서 자, 요걸 혼합기에 놓고 혼합한다. 그죠? 혼합기로 혼합한 다음에 혼합한 반죽을 이송해 와야 돼요. 컨베이어로 운반해서 작업 이게 우리가 만지기 쉽게 들어 올립니다. 그죠? 자동차 리프트에 올려놓고 인기 있는 할 때 예전에는 인쇄기 기압 조정실이었는데요. 인기가 인쇄기가 됩니다. 산업용 로봇 만들자까지가 자율안전 확인 대상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 요거 반드시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해당되지 않는 거, 그죠? 1번의 곤도라는 자율안전 확인이 아니라 안전인증 대상이었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19번 문제입니다. 사고예방대책의 기본원리 5단계 하인리 사고예방대책이다. 그죠? 2단계 사실의 발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1단계는 안전조직입니다. 굵직한 거랍니다. 그죠? 안전목표 설정, 관리자 선임하고 조직을 구성하고요. 계획이나 방침을 수립해서 안전활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2단계 사실의 발견은 뽑혔는 안전관리자가 어디가 위험한가 사실을 발견합니다. 위험을 발견하는 거죠. 작업을 분석해보고 사고를 조사하고 현장 점검해보고 안전 진단합니다. 그죠? 사고나 활동 기록 검토도 해보고요. 위험한 작업을 3단계 분석합니다. 그죠? 사고 원인이나 경향을 분석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단계는 원인 찾았기 때문에 시정 방법을 선정하는 거죠. 잘못된 걸 개선하는데요. 자, 개선이 다 들어가는데 교육 훈련은 분석해서 개선한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5단계는 시정책을 현장에 적용하는 단계였습니다. 자, 그러면 2단계가 아닌 거, 그죠? 교육 훈련을 분석해서 개선한다. 그래서 이 개선은 4단계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20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실기까지 중요한데요. 이것도 최근에 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삭제되는 게 있는데요. 자, 화학설비나 부속설비, 건조설비, 부속설비가 삭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외워볼게요. 안전인증 대상 중에서 손 다치는 기계 그랬죠, 그죠? 자, 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들어갑니다. 양준기 중에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폭발하는 압력용기고요. 추가 요구를 바꿀게요. 극소의 아주 작은 로봇이요. 고소의 높은 곳에 큰 원을
검사한다. 이렇게 바꿀게요. 아주 작은 로봇이 높은 곳에 있는 큰 원을 검사합니다. 그죠? 극소위 할 때는 극소 배기 장치고요. 로봇은 산업용 로봇, 고소는 고소 작업대, 크는 컨베이어, 원은 원심기, 검사는 안전검사 대상, 그죠? 그래서 추가되는 게 극소의 로봇이 고소의 큰 원을 검사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화학설비 부속설비나 건조설비 부속설비 삭제되었다. 이렇게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 그죠? 롤러기인데요. 밀폐형 구조는 손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롤러기는 밀폐형 구조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현재 틀린 건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 산업심리 및 교육 21번 문제입니다. 자, 21번부터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리더의 기능 수행과 리더로서의 지위 획득 및 유지가 리더 개인의 성격과 자질에 의존한다. 그죠? 이러한 이론, 리더십 이론이 무엇이냐. 그죠? 리더 개인의 성격이나 자질이 그 사람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특성 이론이다 라고 합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22번도 별표 한 개 붙일게요. 파란색 별표. 다음 중 직무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관찰법은 직무의 시작에서 종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죠. 그 사람이 작업하는 걸 다 관찰해야 됩니다. 직무에 적용하기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직무에는 적용하기가 어렵죠. 예, 계속 관찰하려니까 그죠? 어렵다 해야죠. 면접법은 자료 수집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수량화된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요. 수량화라는 건 많은 정보를 얻기에는 면접법 힘들죠. 하나하나 면접하는데 시간 노력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중요사건법은 일상적인 수행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고요.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수집하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설문지법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짧은 시간에 정보를 설문지 받을 수 있는 건 맞죠. 양적인 자료보다 질적인 자료가 아니고요. 질적인 자료보다는 양적으로 자료를 모으기가 쉽습니다. 그죠? 답은 2번인데요. 파란색 체크하고 다시 한번 봐주세요. 23번. 생활하고 있는 현실적인 장면에서 당면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것으로 지식, 기능, 태도, 기술을 종합적으로 획득하도록 하는 학습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냅니다. 요게 뭐냐면 문제법, 프라블럼 메소드다.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자, 파란색 별표 앞에서 안 나왔으니까요. 교재의 선택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정적이며 보수적이다. 자, 교재가 고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산업안전기사 교재도 법이 바뀌면 수정해야죠. 동적이라 야죠. 보수적이면 안 되고 현대의 사회에 맞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틀렸습니다. 사회성, 시대성에 걸맞아야 되고요. 설정된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 대상에 따라 흥미, 필요, 능력에 적합하다는 좋습니다. 자, 25번 안전교육 방법 중에서 수업의 도입이나 초기 단계에 적용하고요. 많은 인원에 대하여 단시간에 많은 내용을 동시에 교육합니다. 제일 좋은 건 강의법이죠. 강사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두고 1시간 만에 법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입니다. 인간 부주의의 발생 원인 중에서 외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 말은 내적인 조건은 이라는 거죠. 작업 조건 불량, 작업 순서 부적당, 경험 부족이나 미숙련, 환경 조건 불량. 자, 작업하는 조건, 환경 조건, 작업 순서, 이건 전부 다 외적인 작업적인 거잖아요. 근데 경험이 부족하고 숙련되지 않은 건 나의 내적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합리화의 유형 중에서 자기의 실패나 결함을 다른 대상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를 투사형이라 그랬죠. 나의 책임을 딴 사람에게 투사한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의 경계 현상이에요. 파란색 별표 할게요. 요거요. 영향을 미치는 조건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신호는 우리가 오랫동안 들었거든요. 검출률이 높아요. 검출 잘합니다. 발생 빈도가 높아요. 자주 듣는 소리는 검출률이 높아요. 불규칙적인 신호는 우리 잘 못 알아들어요. 규칙적인 게 검출률이 높으니까 불규칙적인 건 검출률이 낮다 맞다 그죠? 작업 직후에 검출률이 가장 높아요. 일을 시작하면은 우리 집중해서 잘하잖아요. 근데 작업 직후부터 계속해서 검출률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틀린 건 1번 되겠습니다. 29번 아담스의 형평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성과란 급여나 지위나 인정받는 기타 보상을 성과라고 합니다. 투입이란 일반적인 자격, 교육 수준, 노력, 그죠?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격 갖추고 교육받고 노력하는 게 투입이에요. 작업 동기는 자신의 투입 대비 성과 결과만으로 비교한다 했는데요. 자신의 투입 대비 산출로 비교합니다. 결과 성과가 아니라 내가 투입했는데 어떠한 산출이 나오는지가 작업 동기가 되는 거다. 그죠? 지각에 기초한 이론이므로 자기 자신을 지각하고 있는 사람을 개인이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체크하고 다시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교육훈련을 통하여 기업의 차원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 기업에서 교육훈련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리더십, 의사소통 기술 향상될 수 있다. 그죠? 작업시간이 단축되어 노동 비용이 감소됩니다. 교육훈련 하게 되면 짧은 시간 내에 일할 수 있잖아요. 인적 자원의 관리 비용이 증대되는 게 아니고요. 교육을 시키고 나면 기타 잘못하는 행동이 줄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감소된다가 맞죠? 3번 틀렸습니다. 이것도 파란색 별표하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31번 집단 간의 갈등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 그죠? 자, 집단 간의 갈등이에요. 제한된 자원이 적으니까 집단끼리 갈등합니다. 집단 간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는 인식이 집단마다 다르니까 갈등이 생겨요. 욕구가 좌절되었다는 건 개인의 갈등 원인입니다. 그래서 틀린 건 1번 되겠습니다. 32번. 자, 파란색 별표 안 나왔던 문제다. 그죠? 스냅 테스트, 슈나이더 테스트는 어떠한 방법의 피로를 판정하는 검사입니까? 했는데요. 자, 요 두 개는 운동을 한 후에 심박수, 심장이 얼마나 빨리 휴식기 상태로 돌아오는지를 측정하는 심폐검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체크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3번. 안전교육 시 강의안 작성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일단 강의안은 구체적으로 해야죠. 실용성이 있어야 되고요. 논리적이라야 되는데 강의안이 추상적이면 안 되죠. 구체적으로 작성돼야죠. 그죠?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자, 34번. 이것도 파란색 별표해 볼까요? SR 이론 중에서 긍정적인 강화. 이건 상을 주거나 보상을 주는 거다. 그죠? 부정적 강화. 이건 처벌하는 거죠. 처벌 등이 이론의 원리에 속하고요. 사람들이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단지 어떠한 자극에 대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상의 어떤 능동적인 행위를 한다는 이론. 그죠? 요렇게 조작적 조건 하설, 어떤 강화에 의해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강화 이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이나 벌을 적절히 제공함으로 인해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조건을 주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체크하고 다시 봐주시기 바랄게요. 넘어가서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 그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중 교육대상별 교육시간이 맞는 것은 했습니다. 자, 일용근로자의 채용시 교육. 채용시 교육은 일용직은 1시간 이상, 그죠? 일용직 제외하면 첫날 하루 종일 8시간 이상이었고요. 일용근로자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는 채용시나 작업내용 변경시나 동일합니다. 1시간 이상. 사무직이다, 그죠? 근로자의 정기교육이죠. 자, 사무직은 우리 사무직 근로자는요, 정기교육이 분기였죠. 매 분기 3시간 이상 받았다. 그죠? 사무직을 제외하면 분기에 6시간 이상을 받는데 판매
판매직은 사무직처럼 3시간을 받았죠. 그래서 사무직하고 판매직은 분기 3시간, 그 다음에 사무직을 제외하면 6시간 이상 받았습니다. 관리 감독자다, 그죠? 연간 6시간이 아니라 연 16시간 이상이었습니다. 그럼 요 중에 현재 맞게 된 건 2번이 답이 되네요. 해설의 내용 반드시 체크해서 아직 기억 안 나시는 거 암기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36번 안전교육 3단계 중에서 현장 실습을 통한 경험 체득과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했습니다. 1단계 지식은 머리에 지식을 넣는 거죠. 2단계 기능이 시범이나 견학이나 현장 실습, 경험을 체득하는 거고요. 3단계 태도 교육은 작업 동작 지도를 통해 안전행동을 습관화하는 겁니다. 자, 그럼 현재 답은요. 현장 실습을 통한 건 2번의 기능 교육 되겠습니다. 37번 실제로는 움직임이 없는데요.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다. 그죠? 가현 운동이라고 하죠. 정지하고 있는 대상물이 급속히 나타나서 소멸하니까 마치 우리가 운동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현상이다. 그죠?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고요. 또는 유도 운동도 만약에 답이 있었다면 움직이지 않는 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가 타고 가는 기차는 가만히 있고요. 옆에 기차가 움직이는데 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유도 운동, 그죠? 근데 현재는 가연 운동밖에 없으니까 답은 2번이다 체크하는 게 맞겠습니다. 넘어가서 38번 보겠습니다. 조직 구성원의 태도는 조직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태도의 3가지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거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태도는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태도 좋아야 된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될 때 태도가 좋게 되고요. 어떻게 행동하는가 행동 경향 요소 이렇게 3가지입니다. 성격적 요소가 아니다. 체크하시고 기억하시고요. 39번 작업 환경에서 물리적인 작업 조건보다는 근로자의 심리적인 태도나 감정이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그죠? 대표적인 연구는 호손 연구입니다. 미국의 호손 공장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기타 작업 환경을 좋게 하는 것보다 근로자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게 했더니 작업 성과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실험이죠. 그죠? 답은 1번입니다. 파란색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0번 심리검사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성격검사는 인지 능력이 직무 수행을 얼마나 예측하는가. 이렇게 머리로 인지하는 능력은 지능검사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신체 능력 검사는 근력, 순발력, 전반적인 신체 조정 능력, 체력. 이게 맞겠죠. 그죠? 기계 적성 검사는 기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예민성, 청각적 예민성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기계를 다루는데 얼마나 적합한가를 보는 것이겠죠. 지능 검사는 인지 능력을 보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요 중에 맞는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과목 인간공학 시스템 안전공학 41번 문제입니다. 자,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요거는 실기엔 나오지 않지만 필기 자주 나오지요. FT도에 사용하는 기호에서 세계인상의 입력 현상 중에 2개가 발생되면 출력이 생긴다. 2개가 조합될 때 출력이 있다 그랬죠. 그죠? 조합, 엔드 게이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설에 있는 다른 내용도 꼭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42번 문제입니다. 고장 형태와 역량 분석 FME에 의해서 평가 요소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고장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나 빈도, 고장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 고장 역량의 중요도는 맞죠. 근데 FMEA는 정성적 평가거든요. 그래서 고장 역량의 크기는 CA다. 그죠? 자, 고장을 양적으로 크기로 평가한 건 CA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건 2번 되겠습니다. 43번 소음 방지 대책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것은 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건 소음을 내는 원인에 대한 대책이죠. 음원에 대한 대책이 되고요. 가장 소극적인 게 수음자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대책, 이게 소극적인 게 된다.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4번 다음과 같은 7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신뢰도는 얼마입니까? 그죠? 반드시 계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0.75 곱하기 하시고요. 자, 이게 직렬이네요. 그죠? 직렬 2개는 0.80,
자, 일단은 이게 3개가 병렬이니까요. 1 마이너스 요거 2개가 또 진열이잖아요. 0.80 예, 여긴 괄호 안 해도 상관없다. 그죠? 0.80 곱하기 0.80이죠. 곱하기 자 뭡니까? 1 마이너스 중간에 0.90이고요. 곱하기 1 마이너스 2개 직렬이니까 곱해야죠. 80 곱하기 0.80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 한 줄 직렬이네요. 곱하기 0.75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예, 계산하시게 되면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5번. 맞죠? 그죠? 위에 거. 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은 해당 사업으로서 정기 계약 용량이 얼마 이상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전기 사용 설비의 전격 용량의 합은 300kW였다. 그죠? 이상인 다음에 사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답은 3번이고요. 자, 암기법 한번 볼게요. 1차 금속으로 금속 가공 제품,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에서 나무나 화학물질을 섞어서 기계 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고무풀로 기타 식료품을 만들었더니 도대체가 반도체 그죠? 가구였습니다. 전부 유해위험하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대상이었습니다. 일단은 필기에서는 암기법 외워두시고요. 자꾸 읽다 보면 실기 넘어가면 이제 적어지실 겁니다. 이렇게 꼭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46번 문제입니다. 자주 나오죠, 그죠? 화학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서 정량적인 평가 항목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그죠? 정량적인 평가는요, 취급물질이 많다, 적다, 용량이 크다, 작다, 온도나 압력이 높다, 낮다, 조작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그죠? 온도나 압력, 용량 맞는데 습도는 없었죠? 주의하셔야겠다,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47번 자주 나옵니다. 인간의 오류 모형에서 알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거나 무시했어요. 위반이잖아요. 예, 바이올레이션 위반.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아령을 사용하여 30분간 훈련했고요. 이두근의 근육 수축 작용에 대한 정기적인 신호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근전도에 대한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근전도에서는 근육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활성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근육의 요거 아니네요. 피로도와 활성도. 예, 요 근전도를 통해서 피로 정도를 측정하는 거죠. 자, 파란색 별표하고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9번. 신체 부위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굴곡은 요거잖아요. 그죠? 부위간 각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거죠. 그죠? 외전은 신체 중심점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내선은 밖에서 선이 붙었는 게 회전이에요. 외부에서 중심선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외선은 신체 중심에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죠? 선이 붙었는 게 회전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틀렸는 게 지금 49번 1번이다 해놨죠. 그래서 요거 조금 이상하지만 제일 많이 설명이 틀린 게 1번 맞긴 맞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밑에 거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0번 문제입니다. 공정안전관리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시기까지 중요하죠. 그죠? 자, 요 부분도 또 최근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인데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해야 되는 건 위험한 업종이라 그랬죠. 첫 번째는 화재, 폭발 일으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중독, 질식시키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폭발하는 화약이나 불꽃 제품 제조업, 그 다음에 원유 정제 처리업, 기타 정제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제조업, 합성 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농약 제조업, 복합비료 제조업,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이었는데요. 질소나 질소질 비료 제조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 바뀐 내용 다시 꼭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차량 등의 운송 설비업 대상이 안 되겠다.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51번은 삼각형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결함수 나왔는데요. 답이 다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하실 분들은 이거 보시고 해주시면 돼요. 안 되신 분들은 답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52번. N개 요소를 가진 병렬이다 라고 했네요. 시스템에 있어서 수명의 지수 분포 다를 때 시스템의 수명은 했습니다. 그죠? 병렬일 때는 주어진 시간 곱하기 직렬일 때죠. 요소 개수분의 1, 요거는 직렬일 때입니다. 그죠? 병렬일 때는요. 주어진 시간 곱하기 하나면 1, 그죠? 더하기 2개면 2분의 1 해서 n개면 n분의 1까지 했는 걸 시간에 곱해줘야지 병렬이었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 문제 넘어갈게요. 결함수 분석 FTA입니다. 기대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시스템 결함을 진단하죠. 자, 사고 원인 규명을 간편하게 하고요. 사고 원인 분석을 정량화, 그죠? 연역적이며 정량적인 분석이잖아요. 시간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는 건 아니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54번, 인간 전달 함수의 결점이 아닌 것. 자, 일단은 입력의 협소성,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시점적인 제약성, 불충분한 직무 묘사는 맞는데요. 정신운동을 묘사한다는 건 인간 전달 함수의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입니다. 자주 나옵니다. 다음과 같은 실내 표면에서 일반적으로 추천 반사율의 크기를 맞게 나열한 것은 반사율은 천정으로 올라갈수록 높아요. 밝은 색이고요. 바닥 내려갈수록 낮아져서 바닥은 짙은 색이다 그랬죠. 그래서 가장 높아야 되는 건 천정이다. 그죠? 니은. 그 다음에는 천정 밑에 있는 벽이죠. 그 다음에 벽에 서 있는 바닥에 서 있는 가구고 바닥이 제일 낮아야 됩니다. 그죠? 맞게 되어 있는 건 현재 1번이 맞습니까? 그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6번 문제입니다. 55번에 1번이 아니라 3번이 맞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순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6번 인간공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인간공학은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나 기계 조작이나 환경을 누구에게 맞추는가 하면요. 인간의 특성에 맞추어서 설계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는 설계가 인간공학이다. 그죠? 인간이 사용하는 물건, 설비, 환경의 설계에 적용됩니다. 인간을 작업과 기계에 맞춘다. 틀렸죠? 작업과 기계를 인간에게 맞춘다 해야죠. 그죠? 인간기계 시스템이 안전성과 편리성, 효율성을 높여주고요.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인 면에서 특성이나 한계점을 고려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입니다. 정성적 표시장치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성적은 성격을 나타냅니다. 그죠? 자, 정성적 표시장치의 근본 자료 자체는 정량적인 거다. 모든 자료는 어쨌거나 정량적인 정확한 값을 가지고 우리가 성격을 보죠. 자, 정확한 값 20도가 온도가 올랐다? 성격으로 나타냅니다. 그죠? 전력계와 같이 기계적 혹은 전자적으로 숫자가 표시된다. 전력계와 같이 정확한 값 숫자로 표시되는 건 정양적인 표시장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건 틀렸죠. 색채 보호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계기판 표시 효관을 형상 보호하여 나타낸다. 자, 예를 들어서 온도가 25도다 이렇게 나타내는 건 정양적인 거예요. 그런데 빨간 색깔 지침이 올라갔고 내려갔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정성적인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형상 보호하는 거 좋고요. 연속적으로 변하는 변수의 대략적인 값. 정확한 값이 아니라 올라갔네, 내려갔네. 그죠? 변화하는 추세, 변화율을 알고자 할 때 정성적 자료를 쓰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 착석식 작업대 높이를 설계합니다. 고려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작업대의 높이 설계하려면 밑에서부터 높이를 쫙 보고 와야죠. 그죠? 의자 높이. 그리고 앉았을 때 다리가 들어가고 여유죠. 그죠? 대퇴 여유. 그 다음에 작업의 성격도 중요한데요. 작업대 형태는 모양이잖아요. 높이에서는 형태는 필요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9번 넘어가겠습니다. 음량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와 관계가 없는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은 포운하고 소운이 있잖아요.
사람이 듣는 소리 데시벨이잖아요. 그죠? 아닌 건 1번 되겠습니다. 60번. 자, 빨강, 노랑, 파랑 세 가지 색으로 구성된 신호등이 있는데요. 신호등은 항상 세 가지 색 중에 하나가 켜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조사하니까 파란 등이 총 30분, 1시간에 30분이면 50%네요. 이게 켜질 확률은. 빨간 등과 노란 등은 15분 켜졌어요. 1시간이 60분인데 그 중에 15분은 25% 켜질 확률이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 신호의 총 정보량은 했습니다. 총 정보량은 시그마는 더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확률, 그죠? 확률 곱하기. 그래서 첫 번째 파란 신호등은 30분 켜져 있었잖아요. 30분 동안 켜질 확률은 50%인 거잖아요. 1시간에 30분. 그러니까 50%니까 0.5 확률 곱하기 로그 2의 확률분의 1. 그죠? 더해야 돼요. 두 번째, 빨간 등은 25%였잖아요. 0.25 곱하기 로그 2의 확률분의 1. 더하기 노란 등도 25%죠. 0.25 곱하기 로그 2의 확률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자, 요거 누르는 거 설명드려 볼게요. 로그 2의 0.5분의 1입니다. 지수가 2인 거 로그에서 지수 밑이 2인 로그를 계산하시려면요. 요 버튼 찾으셔야 돼요. 요 로그 밑에 네모, 위에 네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걸 누르시면 커서가 아래에 먼저 갑니다. 그럼 여기다 2를 누르시면 돼요. 2를 딱 누르면 커서가 여기 가죠. 그죠? 이제 요거 누르시면 되는데요. 1 나누기 0.5 이렇게 반드시 괄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로그 네모의 네모 요 버튼 찾으시면 되는데요. 요 버튼이 예를 들어서 어떤 버튼이 있고요. 로그 네모의 네모가 버튼 위에 작은 글자로 되어 있을 땐 계산기 옆에 Shift가 있어요. 요거를 누르고 요 버튼을 누르면 요게 나오게 됩니다. 요거 사용하는 건 계산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계산기에서 로그, 그죠? 밑이 2인 로그 누르는 거 꼭 계산기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까지도 실기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정보량을 계산하는 게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기억하신다면 좋겠지만 도저히 모르겠다 하신다면 이것도 그냥 넘어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조금 계산이 가능하시다면 정보량 계산 정도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특히나 제가 최근에 법이 개정된 내용들 수정해 드렸는데요. 개정된 강의에 열어서 꼭 확인해서 한번 교재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내용, 빨간색 별표 많은 내용들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